H상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먼저 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각턱의 하각 사이의 거리를 재면 지금 99mm, 거의 100mm 가까이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고 남자가 102mm니까 좌우로 사각턱은 꽤나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요.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2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니까 광대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측정을 해보면 146mm 정도 나와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고 남자가 148mm니까 두상도 꽤나 좀 큰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16mm 정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18mm입니다. 다시 말하면 좌우로는 넓은데 상하로는 조금 짧으니까 얼굴이 조금 넙대대해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 가시까지 보는데 그러면 지금 5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52mm, 3mm 정도 되니까 중안면부가 조금은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요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63, 4mm 정도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66mm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안면부, 하안면부 다 짧은, 그래서 얼굴이 짧아서 좌우로 넓어 보이고 특히 턱이 넓어서 약간 만두처럼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대신에 이제 턱은 이렇게 조금 갸름한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턱선 자체가 갸름한 편이어서 이 부분은 뾰족한데 문제는 이제 턱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갸름한 느낌이 아니라 갸름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은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어서 이게 너무 짧아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건 이제 귀밑각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를 대고 보면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뭐 크면 1.5cm 정도 있으면 좋다 하는데 환자분이 한 2cm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정도는 잘라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볼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사각턱이 옆으로 이렇게 좀 뻗어 있죠. 근데 이게 또 망설여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환자분이 이 침샘이 꽤나 크거든요. 이게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마 집안 내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침샘이 큰 경우에는 사각턱을 자르면 오히려 턱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각턱 자르는 건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지금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뼈 음영으로 돌려보면은 지금 여기에요. 사각턱 제일 큰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피부 음영이 어디냐? 그럼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 얼굴에서 가장 넓은 부분은 여기에요. 이건 침샘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길까봐 사각턱 절제하는 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옆으로 벌어진 이 부분만 살짝 쳐내는 정도만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권하고 싶지는 않다. 침샘이 워낙 커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굉장히 심한 무턱이죠. 전진량이 대략 한 13mm 정도 필요한 굉장히 심한 무턱이에요. 근데 지금 환자분 상태가 코도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를 조금 이렇게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전진량이 그래도 한 10mm 이상 필요한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무턱이기 때문에 호두주름과 뚱한 표정, 그 다음에 이 멘탈리스 머슬이라고 해서 입을 닫을 때 무턱인 환자들은 이 입술을, 아랫입술을 위로 올려서 닫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리스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 옆모습을 보면은 코끝을 높여줘야겠다. 콧대보다는 코끝이 환자분은 더 중요하고요. 그래야 입 나온 느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턱은 한 10mm 이상 전진이 돼야 이런 식으로 이중턱도 좋아지면서 약간 턱선이 생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도 쪽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틀어보면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저희가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의 안 보이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닥 보이지 않죠. 지금 환자분의 키가 57에 53kg거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과체중 상태죠.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키에서 110을 뺐을 때 건강한 체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환자분이 한 7kg 정도, 6kg 정도 과체중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뼈를 줄이는 수술은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살에 가려서 뼈 수술 아무리 이쁘게 해놔봤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두께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보통 45도 광대에 있는 이 부분이 여자 평균이 보통 한 7, 8mm 정도 되는데 지금 환자분 11mm, 12m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두꺼운 피부고요. 그 다음에 옆광대에 있는 부분, 이 부분 보통 6, 7mm 정도 되는데 거의 2배죠. 12.5mm 정도 되니까 살을 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시는 코도 이제 살에 좀 지배를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살이 많으면 여기 볼살이 이렇게 볼록해져요. 이게 볼록해지면 코가 파묻히죠. 그래서 코를 아무리 높여놔도 이 볼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볼살들이 이게 좀 얄쌍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중 감량이 조금 아주 아주 노력하셔서 살을 빼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 광대 수술은 필요 없다는 거고 옆모습 45도에서 이렇게 보면 입이 나와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중안면부가 꺼진 것도 있고요. 무턱인 것도 있습니다. 입이 나와서 발치 교정을 한다는 생각은 뭐 입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입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얼굴이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콧대 높이를 포기하더라도 코끝이 최대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턱은 무조건 한 10mm 정도 되는 전진을 시켜서 보형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중턱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을 엄청 빼셔야 됩니다. 그게 환자분 얼굴을 예쁘게 만들고 또 지금 남겨주신 사진에 보면은 뉴진스인가요? 이 친구? 한인가? 그 친구죠? 이런 얼굴하고 지금 본인 이 볼따구니를 한번 보세요. 이 볼이 되기. 코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쳐도 이 볼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 코는 또 파묻혀서 굉장히 안 예쁘게 보이게 됩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읽어보면 입툭 뒤, 잘 때 입 벌림, 자갈턱, 무턱 환자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미간 콧대가 가장 낮은 위치가 올라가 있다. 이제 코 수술을 했는데 코가 조금 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옆모습 이렇게 단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높은 부위가 여기까지 너무 올라와 있는 경향은 있어요. 이제 콧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얼굴이 워낙에 밋밋하고 납작하니까 콧대를 높이려고 이렇게 수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콧구멍이 안 보이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또 개인 취향이 있는 부분이라 좀 다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에서 보면은 실리콘이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친 모양 보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좀 삐뚤어진 모습이 보이고 실제 모습에서도 하이라이트에서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보여서 이건 좀 재수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콧대를 좀 낮추고 싶어요. 이 환자분이 코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 콧대가 높아지면 코끝이 올라갈 수 있는 피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콧대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코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콧대를 아예 실리콘 다 빼버리고 코끝에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끝이 좀 휘어 있고 여기가 높고 콧구멍 많이 보이고 실리콘이 이렇게 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끊어진 모습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웃을 때 여기 가로주름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실리콘이 위에 너무 높게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차라리 실리콘을 다 빼버리고 코끝 수술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효진처럼 통짜코 콧대 기둥이 둥근 모양이라 티난다 하셨는데 지금 콧대가 너무 그러니까 코가 워낙에 작아서 콧대를 높여서 그래요. 실리콘이 삐뚤고요. 그 다음에 삐뚤 건 아까 CT에서 보여드렸고요. 실리콘이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입이 튀어나와서 원시인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쁜 느낌이 날까요? 하셨는데 무턱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살 다이어트 하는 거랑 상관없이 무턱 수술, 코 수술은 진행해도 되거든요. 다만 사각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수술하지 말으시는 게 다이어트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 상태는 실리콘 다 제거해버리고 콧구 내리고 올리는 방향으로 콧구멍 안 보이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턱 같은 경우는 무턱으로 너무 심한 무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보면은 코가 삼각형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 좀 낮고 워낙에 이제 전체적으로 납작한 얼굴이라 그렇고요. 코가 직선 라인이며 휘어 보이지 않았으면 하고 기둥 느낌이 줄었으면 좋겠다. 너무 낮은 코인데 얼굴이 전체적으로 판판한데 콧대만 볼록 만들어놔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추구하는 미는 뉴진스 한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환자분한테 도움될 내용은 다이어트가 일단 우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콧대는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코끝이 내려오고 올라가야 되고 무턱 수술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콧대도 높고 코끝도 높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피부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힘들어하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환자분한테는 콧대 실리콘 빼버리고 코끝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얼굴 인상에도 좋고 추구하시는 것도 그런 모습이어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리콘 들어가 있는 것도 뭐 삐뚤어진 것도 있지만 두께도 조금은 과한 느낌이 좀 있어요. 환자분한테는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환자분 얼굴 구조상으로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두께가 대략 한 3.5mm, 4m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다 빼버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코끝 내리고 올리고 필요하면 여기 꺼진 부분만 살짝 뭐 진피나 이런 것들로 살짝 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코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잘 알겠고 하지만 이제 엄마를 닮은 것도 있지만 아빠를 닮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엄마는 무턱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엄마 이제 사진 올려주셨는데 엄마는 무턱이 아닌데 환자분은 굉장히 심한 무턱이에요. 아마도 아버지의 얼굴을 좀 닮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